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시즌2 도지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힘차게 출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기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 증시 오늘도 조금씩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어떤 포인트를 또 짚어보면 좋을지 잠시 뒤에 저희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 상담 시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1611-1612번이죠.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실전 매매 정수 현재 노란톡도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서울경제 이정수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카메라 어플로만 갖다 대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요. 이미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지만 시장에 대한 리딩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힌트 이쪽에서 말씀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실전 매매 정수 유튜브 채널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현재 실시간 유튜브 채널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댓글창도 요즘 활발하거든요. 들어오셔서 이것저것 여쭤보시면 제가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힘차게 실전 매매 정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연휴를 쉬고 와서부터 이제 시장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우리 시장 걱정할 필요 없을까요? 자, 지금 시장이 아침에 비해서 조금 더 다시 좀 밀리고는 있는데 지난번 이틀 전에 있었던 폭락의 수준은 아니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좀 걱정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공개 방송을 열어드리고 오늘 아침부터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갖는 시간을 오늘 갖겠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에 대해서는 아까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우리나라 시장이 하락 트렌드로 바뀌었다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어제에 있어서 이제 그 확진자 수가 297명으로 최근 일주일 대비 지금 많이 늘었죠. 그래서 270명대, 197명대 여기에서 머물고 좀 더 줄어들었으면 이게 좋았을 텐데 지금 297명으로 어제까지 조금 확대가 되는 흐름들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도 좀 작용이 되는 것 같고요. 하지만 해외 시장의 흐름들은 그렇게 크게 요동치거나 급락하거나 하는 흐름들은 아직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의 자체적인 조정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시장의 흐름을 한번 차트와 함께 좀 설명의 지지라인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우리나라 시장은 그동안 많이 올라왔어요. 마찬가지 미국 시장도 일본 시장도 중국 시장도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이라 사실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양호한 조정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은 20일선 지지 있죠. 60일선 지지도 있고, 그래서 이만큼 올라왔으면 2300까지는 얼마든지 밀려도 되는데 2300 라인으로 쉽게 잘 내려오질 않아요. 물론 아침 대비 지금 종목들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들이 1%대, 그러니까 0.5%대에 대해서 1%, 2%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더 밀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또 다시 지수가 또 밀리질 않은 쉽게 그렇게 팡팡팡 밀리질 않고 계속 여기에서 이제 하방 경직이라 그러죠. 여기에 2300이 지지를 두고 지금 하방 경직이 나와주는 부분들이라 과거에 작년과 재작년에서 시장이 흔들릴 때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은 대형주들이 한번 빠지거나 종목들이 빠지면 막 그냥 우후죽순 막 무너지고 막 그랬어요. 막 하루에 8% 빠지고 그 다음날 또 3% 빠지고 또 지겹게 또 10%도 빠졌는데 또 그 다음날 또 15% 빠지고 그럼 좀 반등 나온 줄 알았더니 또 그 다음날 또 3% 빠지고 또 5% 빠지고 그래가지고 막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막 40% 30% 빠진 일들이 막 비일비재했었는데 작년에서는 이제 불화수소 이슈 때가 있었을 거고 뭐 작년보다는 뭐 재작년이라든지 2015년도, 16년도, 17년도에서는 시장이 박스권장, 뭐 그다음에 뭐 하락장이라든지 약세장일 때에서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종목들이 막 무너지면서 빠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플러스가 아침에 좀 많이 났었는데 지금도 그래도 플러스가 좀 많이 보이기는 합니다. 물론 여전히 지금 제약주의 흐름들이 좀 강하기는 해요. 그래서 제약주의 흐름들이 단연 좀 강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면서 있는데 일단은 지수는 2300의 지지 여부를 좀 살펴보시는 게 계속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이탈되게 되면 2200까지는 열어놓고 가야 되는데 2200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때 박스권으로 아마 회귀가 돼서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서 나중에서야 2,600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아직 우리나라 시장은 상승 트렌드에 있고 종목들도 수급이라든지 이런 데 대형주의 흐름들이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2,200을 일단은 여기가 이제 마지막 네크라인, 그러니까 지금 상승의 트렌드의 마지막 네크라인은 2,200을 보고 있는 거고 2,200을 내려오면 안 됩니다. 지금 상승 기조를 이어주려면 2,300 정도에서는 멈춰줘야 돼요. 물론 깨진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2,300을 좀 지지를 해주면서 움직여주는 게 좋아 보일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2,300과 그다음에 2,400의 돌파 안착의 여부를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양봉이 나와서 2,400으로 안착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뭐 바로 2,458 이전에서도 고점 라인을 분명히 빠른 시간 안에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뭐 호재들은 있으니까 내일 이제 양재츠도 오고 그렇죠. 그리고 뭐 방탄소년단이라든지 아니면 카카오 게임즈의 상장 이슈라든지 뭐 그런 이슈들, 그다음에 삼성 그 파운드리 전 세계 1위 탈환을 위해서 뭐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들. 그래서 시장의 호재들이 먹히려면은 이제 코로나 이슈가 약간 좀 사그라들고 이제 호재성의 얘기들이 조금 더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심리를 좀 부활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확진자 수가 아무래도 조금 늘어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걱정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심리가 조금 더 공포를 조금 더 공포를 조금 더 증발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전에 있었던 그렇게 큰 조정은 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예탁자산 대기 자금이 50조가 넘었다라 그러죠. 아마 조정 들어오게 되면 그런 자금들이 지금 세게 들어올 거를 세력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2,200, 2,100으로 내려가게 되면 큰 자산, 50조가 넘는 자금들이 들어올 거를 세력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물량들은 안 뺏기기 위해서 쉽게는 안 무너질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쉽게 그 물량들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아마 쉽게 2,100, 2,100으로 내려오지는 않을 거예요. 내려오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금액이 큰 부동산을 팔아서 들어왔던 큰 자금들이 돌아와 버리게 되면 세력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네들도 올라가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크게 시장이 폭락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하반기 움직임을 보여주고 다시 한 번 더 종목들이 돌아가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최대한 안 깨지는 종목들로 버티시는 게 좋고요. 그게 기관 외국인들 수급이 단단한 종목들 그리고 많이 올라가지 않았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바닥에 있는 주도주 섹터. 주도주 섹터는 제약바이오도 주도주지만 2차 전지도 주도주고요.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전기차, 수소차, 뭐 통신 IT, 그다음에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주들 이런 애들도 주도주에 준하는 그런 같은 형제들이니까 그쪽에는 종목들을 필두로 해서 안 올라간 종목들 위주로 해서 버티시는 게 일단은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지금은 종목들이 지금 많이 엊그저께 많이 빠졌던 부분들 때문에 지금은 싸게 우리가 이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싸게 공략할 수 있는 60% 쪽으로 조정받아 있는 그런 싼 종목들을 지금에서 시장이 흔들릴 때 주워 담으면 시장이 뭐 맨날 빠지는 게 아니고 시장이 빠지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여기도 보면 빠졌다가 올라가고 여기도 빠지고 나서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빠지면 올라가는 부분들에 그때 올라가는 사이클에 걸릴 때 수익으로 바뀌려면 지금은 안전하고 괜찮은 종목들을 싸게 샀을 때 여러분들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은 싸게 살 수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이 시장에 대한 포인트들 짚어드렸으니까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날씨도 흐리고 계속해서 안 좋은 뉴스도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시장까지 빠져서 여러분들 우울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이벤트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들 추석맞이 떡값 벌어가세요라는 이벤트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이벤트 참여합니다라고 보내주셔야 이벤트 참여가 가능합니다. 한 달 동안 일주일에 한 종목씩 무료로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최대한 많은 분들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한수는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추석맞이 떡값 벌어갈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떡값을 벌어줄 수 있는 오늘의 종목 만나보실까요? 네, 한번 본 적이 있는 종목입니다. 아프리카TV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 시장에 맞는 종목들 매일매일 가져오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떤 전략 주실지 함께 귀 기울여 볼까요? 자, 오늘 표적 종목은 아프리카TV입니다. 자, 아프리카TV도 언택트 관련주예요. 그래서 오늘 방송 제목 자체가 바로 언택트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장중에서 좀 많이 얘기를 하려고 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언택트 3대장에서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특히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100만 원을 갈 걸로 예상을 하는데 이번에 2분기 실적이 5천억 정도로
지난 7천억대에서 5천억대로 줄기는 했지만 3분기, 4분기, 앞으로 4분기 실적이 앞으로 하반기나 내년의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네이버와 카카오가 언택트 관련주에서 과거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에서도 잘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그러면 진단 관련주들, 진단 시약 관련주들, 그다음에 제약주들이 움직여고 나서 갑자기 IT 대장의 네이버와 카카오 갑자기 움직였는데 이유가 그때 꼬리표를 뭘 달고 움직였습니까? 바로 언택트 관련주 해갖고 코로나 수혜주로 움직여버렸어요. 그때 네이버와 카카오가 바로 비대면 관련주, 언택트 관련주에서 움직였는데 이번에서도 제2의 코로나 확산이라는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럼 거기에 따른 언택트 관련주를 다시 한 번 더 이름을 올리면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가 플러스권으로 지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엔소프트도 움직이겠지만 이 NC소프트를 비롯한 언택트 관련주,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TV도 언택트 관련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 방송,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로 해가지고 언택트 관련주들이 다시 한 번 더 이슈를 받고 다시 움직이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관련주들이 다시 움직이면서 그 많이 빠져 있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실적이 2분기 실적이 괜찮게 나왔어요. 괜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싸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나왔는데 어쨌든 가격 전략은 제가 좀 이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어제 있었던 이제 그 표적 종목하고 최근에 이제 드렸었던 이제 표적 종목에 대한 흐름들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여러분들한테 후성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후성은 제가 오늘 공개 방송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시장이 밀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시장이 밀리기 때문에 종목들도 다 빠지는 흐름들이지만 빠질 때에서 어떤 종목으로 물려 있을 거냐, 어떤 종목으로 적게 깨져 있을 거냐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드리면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종목들은 결국은 올라간다. 제가 여태까지 방송 지금 전문가 생활을 15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15년째 하면서 지금 느꼈던 부분들은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기가 외국인들이 사줬던 종목들은 바로 올라가더라. 그렇게 해서 제가 2006년도 독일 월드컵 때서부터 시장을 계속 한 번도 안 빼놓고 매일같이 보거든요. 그러면 항상 시장이 빠지고 나서 올라갈 때에서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샀던 종목들이 결국은 세게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이슈로 해가지고 억누르기 때문에 후성도 이 전저점 자리를 지지해놓고 여기서 이렇게 세게 쏴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계속 기관과 외국인들이 지금 사서 모으고 있죠. 모으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거래량은 말라 있고, 그렇죠? 거래가 말랐다는 얘기는 들고 있는 애들이 안 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구리가 이게 뛰기 전에 웅크리고 있듯이 그냥 웅크리고 있다 생각하면 되고 이게 정말 빠질 생각이 있었다면은 거래가 실리면서 전저점이 깨지고 폭락이 나올 텐데 그런 흐름은 없더라.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라든지 LNF라든지 얘네들도 폭락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올라갔다가 지금 밀린 상태에서 여기 20에서 버텨놓고 뭐 조만간에 양봉을 나오고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상승하기 위해서 종목들이 잘 버텨요, 지금. 이쪽에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아래 꼬리 달리고 있죠? 오히려 기가 외국인들이, 특히 외국인들이 다시 사네요, 얘네는. 그러니까 지금 빠질 생각을 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제약주만 주도주가 아니고, 그러니까 주도주는 두 가지 제가 투트랙이라고 그랬어요. 제약주도 주도주. 아마 올겨울에 또 갈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이 떴기 때문에 지금은 신규 매수하기는 부담이 돼요. 어쨌든 제약주하고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 이쪽은 지금 많은 그 돈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쪽은 다시 움직일 건데 LNF도 다시 움직일 거고 에코프로도 다시 움직일 거고 일진머티리얼즈도 다시 움직일 거예요. 물론 LG화학도 다시 움직일 거고 삼성에스도 다시 움직일 건데 그쪽 애들이 움직이게 되면 후발주자로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이 후성도 여기에서 전저점을 지지를 하고 뭐 오늘 시장이 흔들려서 지금 빠진다라 그러면 이거는 뭐 내일이든 모레든 다음 주도 시장이 반등 나오게 되면 빠졌던 부분들은 다 보상을 주고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뭐 종목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빠져요. 시장이 일주일 동안 빠지면은 2% 빠지고 3% 빠지고 4% 빠지고 2% 빠지고 1% 빠지고 이렇게 해서 6% 7%가 깨진다 치면 뭐 7, 8% 깨진다 치면은 반대로 시장이 올라갈 때 3% 올라가고 2% 올라가고 5% 올라가고 3일 만에 이렇게 올라가면 3% 2% 5%면 어떻게 됩니까? 10%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깨질 때는 그러니까 시장이 일주일 동안 빠질 때에서 1%, 2%, 3%, 4% 이렇게 갖고 깨져도 10% 안쪽에서 좀 적게 깨지고 올라갈 때에서는 3일 만에 일주일 동안 빠졌으면은 3일 만에 올라갈 때 10% 반등 나오면 그게 이득이죠. 그렇죠? 그래서 깨질 때는 길게 빠져도 적게 깨지고 올라갈 때는 짧은 기간에 많이 올라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동기간으로 일주일 동안 똑같이 올라가면 되는 부분들이니까 오히려 지금처럼 시장이 흔들릴 때에서는 이상한 종목도 고점에 잡아가지고 물려가지고 한 방에 마이너스 10% 이렇게 깨지지 말고
안전하게 바닥에 있는 그리고 올라가지 못했던 혹은 주도주성 내지는 기가 외국인 사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차라리 지금 위치에서는 물려 있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엄한 거 들어갔다가 고점 대비 아무리 좋은 종목도 고점에서 밀리게 되면 많이 올라갔으니까 한 방에 10% 20%가 확 빠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동종주 같은 경우는 더욱더 심하고 그래서 저는 후성 같은 종목은 안전하니까 지금 위치에서는 지금 흔들리더라도 편안하게 기관 외국인들 믿고 근데 2차 전지 반도체 소재 장비 주들을 믿고 이거는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어쨌든 오늘 거래량만 크게 실리지를 않으면 돼요. 그래서 거래량이 크게 실리면 문제가 생기지만 거래량이 크게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될 부분들은 없습니다. 뭐 과거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흔들림이 나왔지만 거래량이 마른 상태에서 흔들렸으니까 마이너스 10%까지 열심히 잘 참았고 결국 못 올라가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게 종목이 몇 프로 갔어요? 지금 바닥 대비는 70%지만 여러분들이 추천한 자리에서는 아마 50%인가 40%인가 갔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올라갈 때는 한 방에 올라가는 그런 바닥주들의 특징이 있으니까 수급을 보고 잘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보유를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종목으로 어제 후성을 다시 말씀을 좀 드려봤던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이번 주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수익률 명중을 시켰던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어제 이제 강하게 움직였던 한국화장품입니다. 자, 한국화장품 이거 화요일 날에 여러분들한테 14,300원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제 장중에 팍 올라갔죠. 15,200원까지 올라가면서 수익률을 6.2%를 달성을 시켰는데 3% 이상 수익이 나오면 지금처럼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고 변동성이 심한 이런 장세에서는 이렇게 수익 내는 종목들이 굉장히 고마운 종목이죠. 물론 지금도 만약에 14,300원이니까 지금도 오늘 아침에서는 수익 권역에서 팔 수 있는 기회는 있었지만 아마 욕심냈던 사람들이 아마 안 팔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 올라올 때 팔았으면 잘한 거고 만약 못 팔았다면 아직 이슈는 살아 있습니다. 양재 측 내일 방한하고 나서 시진핑 주석 뭐 언제 올 건지 또 얘기가 나올 거고 그리고 지금 중국에 있는 중국에 있는 대사라든지 아니면 시진핑 주석이라든지 지금 오는 이유가 우리나라한테 지금 뭔가 항의하려고 오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했죠. 우리나라랑 친해져서 그렇죠?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미 기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뭔가 같이 친해져서 해보려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오는 거라서 이번 이제 방한 이후에서 중국 소비자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이슈들이 나오겠죠. 무슨 제한을 걸었던 것들 부분들을 정확하게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하나둘 이제 풀어내는 흐름들이 하나씩 발표가 되게 되면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하나씩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숨겨져 있어야지 이게 지금 이게 나와서 지금 무슨 호재가 뭐가 나올 거다. 그러면 종목은 안 움직여요. 의외성으로 나와야 돼요. 의외성으로. 그래서 아무도 몰라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돼 갖고 우리나라 뭐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보다는 일단은 내일 나오고 나서 나오는 이슈들에 맞춰가지고 관련주들이 하나씩 움직여주면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어쨌든 내일 이후서부터의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도 한 번 정도는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한국화장품이 어제 조금 미리 좀 움직였다 지금 다시 밀렸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거래량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물량들이 나간 부분들이 없어 보여요. 아직은. 그래서 이거는 만약 못 팔았다면 내일 이후에서 다시 이슈가 나올 때에서 들어주게 되면 잘 정리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SM이 지금 어제 이제 엔터주들이죠. 엔터주 SM이 지금 급등이 어제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8월 4일 날에 여러분들 32,500원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이거 32,500원에 드리고 나서 지금 22% 정도의 지금 수익률을 줍니다. 22.3% 지금 수익률을 어제 고점까지 줬고 지금 밀리고는 있지. 봐서는 저는 엔터주의 흐름들이 이렇게 수급이 좋은데 이게 과연 무너질까? 안 무너진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은 투신도 열심히 샀고 기관도 열심히 샀고 어제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이 샀어요. 그럼 얘만 산 게 아니고 YG엔터도 마찬가지고 YG엔터 그다음에 JYP 이쪽에 있는 수급들이 다 좋아요. 그래서 JYP 그다음에 어제까지 오늘은 살짝 지금 매도가 나오지만 JYP, SM YG엔터 이쪽에 있는 엔터주의 흐름들이 이렇게 좋다 보면 이 흐름은 여기서 끊어지지 않고 이게 밑으로 크게 빠지지 않고 흘러도 다시 올라가고 왜냐하면 아직 중국 소비재에 대한 아직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대한 이슈도 살아있고요. 그다음에 엔터주 쪽에서 게임주 같은 경우는 카카오 게임즈 상장 이슈도 있고 방탄소년단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상장 이슈도 9월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8월 달, 9월 달 지나고 나서 9월 달에서도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호재들이 있으니까 엔터주의 흐름들은 조정을 받는다 그래서 이게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조정받고 다시 움직이고 조정받고 다시 움직일 수 있어서 SM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이미 벌써 비중을 많이 팔았겠죠. 그래서 조금으로 가져가는 부분들은 더 가져가도 상관은 없어요. 욕심을 내서 가져가는 부분들은 상관은 없는데 하나도 안 팔고 가져가는 부분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정을 쭉 받게 되면 다시 조정을 받으면 다시 올라가면서 45,000원, 5만 원, 5만 5천 원 올라갈 수는 있다. 근데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 이거를 계속 비중을 욕심을 내면은 다시 빠지면은 여러분들도 굉장히 힘들니까 비중을 작게 해서 가져가시는 부분만 길게 봤을 때 이전 고점 자리를 다시 탈환하는 부분까지 생각하시면서 보유하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급등한 종목인데 바로 오늘 상한가를 또 기록한 우리들 제약인데요. 자, 우리들 제약 무지 많이 올라갔죠. 지금 282.4%인데 에이스테크 다음으로 지금 제가 드렸던 종목 베스트 5 중에서 두 번째 지금 순위로 올라왔는데 280%. 제가 지난번에서도 이거 급등한 상태에서 죽는 게 아니고 이 종목은 길게 봤을 때 바닥에서 줬던 종목이고 6,800 얼마 드렸죠? 6,890원에 드렸던 종목이고 거의 7,000원 안 되는 가격에서 추천해드리기 때문에 이 바닥에 있는 종목이 올라갔다가 조정받으면 원래는 저는 올 겨울에 다시 제약주들이 다시 강세를 좀 띄우게 되면 올 겨울에 다시 여기 이전 고점 자리 그래서 뭐 27,000원, 3만 원, 32,000원 정도까지 보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목표치가 이만큼 남아있기 때문에 좋게 얘기했던 건데 지금 목표치가 지금 거의 준하는 자리까지 왔어요. 26,350원이면 여기나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목표치에 거의 다다른 위치까지 거의 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미 슈팅으로 걸리는 자리고 이제는 신규 매수하기에는 너무나도 지금 부담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도 얘기했을 때 비중을 많이 정리를 하고 50%를 가져가든 10%를 가져가든 5%를 가져가든 조금을 가져가는 부분들은 올 연말까지 코로나 이슈가 아직 죽은 게 아니니까 올 연말까지 보면서 뭐 이전 고점 자리 뭐 35,000원, 3만 원까지도 가능성은 있으니까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 지금 비중을 작게 해서 가지고 있는 분들은 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팔면 되냐면 어차피 욕심을 낼 거니까 15,000원 자리가 깨지면 팔아버리세요, 그냥. 어차피 비중이 많지도 않을 거고 비중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비중을 줄여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됩니다. 비중이 많다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절반을 팔든 3분의 1을 팔든 10분의 1을 팔든 어쨌든 조금을 팔아서 비중을 조금을 남겨놓고 가져가면 되는데 조금 남겨놓은 그 비중은 15,000원이 깨지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6,890원에 샀으니까 수익이 지금 282%라 그랬잖아요. 282% 수익이 났는데 이게 다시 15,000원이 깨지게 되면 수익이 어떻게 쪼그라드냐면 대략 한 11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5,000원이 깨지게 되면 280%를 수익 냈던 걸 110%에서 팔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수익은 그냥 버리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어쨌든 수익이 난 거니까. 근데 그런 느낌으로 이거를 버티다 보면 이게 3만 원까지 갈 때에서 버틸 수 있는 그러니까 큰 수익이 날 수가 있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는 크게 먹기 위한 방법이 아니고 어느 정도 수익 냈던 부분들을 팔아먹고 나머지 부분을 정말 크게 먹기 위한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중이 많다면 비중을 계속 줄이면서 가져가셔야 되고 그리고 신규 매수 접근하시거나 아마 매수 가격이 높은 사람들은 이거 15,000원 깨지게 되면 다시 10,000원으로 내려갈 종목이니까 비중을 굉장히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많이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면서 고점에서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비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표적 종목까지 쭉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이 이제 아프리카 TV인데 자, 아프리카 TV를 먼저 보기 전에 자, 먼저 네이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이버를 한번 보세요, 한번. 네이버의 주가가 오늘 지금 1.1%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최근에 지금 흐름들이 다시 강세를 보여주죠. 이거 조만간에 아마 다시 언택트 얘기 나와주면서 한번 고점을 뚫을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 은행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광고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카카오가 그렇죠. 카카오가 이제 인공지능, 인터넷 은행 뭐 등등등등 이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쪽 애들이 언택트 관련주로 비대면 관련주로 과거에서도 강세를 좀 보여줬는데 지금도 또다시 얘네들이 또다시 강하게 위쪽으로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보다는 지금은 IT 쪽에서 얘도 인공지능이니까 IT죠. 그렇죠? IT 쪽에서 얘들은 뭐 여러 가지예요. 뭐 인터넷 은행도 하고 카카오은행, 카카오뱅크 게임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ITA 지금 시장의 대장을 얘기할 때에서 삼성전자가 대장이 아니고 카카오랑 네이버가 지금 IT의 대장이 아닌가. 인공지능과 뭐 자율주행과 뭐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해서, 그래서 앞으로 차세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되는 이쪽에 카카오와 네이버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는데, 시장에서는 이거를 테마를 뭐로 묶어버렸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언택트 관련주, 언택트 대장주로 얘네들 이미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움직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언택트 관련주는 NC소프트인데,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전에서 언택트 관련주로 먼저 네이버와 카카오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NC소프트가 움직였죠. 그래서 얘도 조만간 이 전저점을 지지를 하고 얘도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왜 NC소프트가 나중에서 100만 원을 탈환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오늘 공개 방송에서 좀 이따가 자세하게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빠지고 있으니까 그냥 불안하기만 하고 잘 믿어지지가 않죠. 근데 좀 이따가 제가 언택트 관련주의 3대장을 얘기하면서 네이버, 카카오가 가기 때문에 NC소프트가 갈 거다. 그리고 NC소프트가 왜 100만 원을 넘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따가 실적과 앞으로의 기대되는 게임과 그 다음에 지금 수급과 게임적 흐름들을 쭉 잡아드리면, 아, 이거 진짜 NC소프트가 100만 원 가겠구나. 그러면 그 얘기를 비롯해서 시장도 이게 시장이 지금 무너지면서 1,800, 1,700, 1,600, 1,500원 안 내려가고 정말로 시장이 1,600을 돌파하면서 신고가가 가겠구나라는 부분을 여기에서 힌트를 여러분들이 희망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공개 방송 때 여러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쪽 애들이 움직이게 되면은 언택트 관련주들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움직이게 되면, 그러면은 언택트 관련주 쪽에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 아프리카 TV를 말씀을 드리는데, 자, 아프리카 TV가 지금 보면은 패턴적으로 하락 N자로 이미 다 내려왔어요. 그리고 전저점 자리까지 내려와 있고, 그리고 실적은 이미 벌써 좋게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실적은 좋게 발표가 8월 달 초반 때 이미 나왔는데 실적이 먹히지는 않았어요.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는 않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박스권을 지금 그리면서 길게 보면은 얘는 그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도 아니에요. 근데 한 차례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을 하고 또 조정을 받고 조정의 박스권 저점에 지금 있는지라, 요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처럼 흔들릴 때에서 오히려 지금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IT 대형주들이 지금 흔들림이 불안하다라 그러면, 오히려 지금은 이렇게 흔들릴 때에서 언택트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오히려 매매로서는 보실 수 있는 그런 타이밍으로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저점 자리로 이렇게 흔들릴 때 이런 종목을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마침 좀 시장이 흔들리면서 같이 가격이 좀 싸게 내려가니까 매수 가격은 지금 현재 가격 뭐 57,000원대도 괜찮은데 57,100원에 내려가 있으니까 현재 가격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7,100원. 물론 시장이 좀 더 밀리면 가격도 밀릴 수 있겠지만, 시장이 내일이라도 당장 반등이 나오게 되면 지금 오늘 빠졌던 종목들은 모조리 다 반등이 나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쭉 빠졌다가 시장이 반등 나올 때 어떻게 됐어요? 바로 반등이 나오듯이 이 지금 코스피 지수도 지금 21선 지지를 두고 하방 경직을 보여주는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 전저점 자리, 얘는 먼저 4%가 먼저 빠졌기 때문에 거기도 내려가지도 않아요. 전저점 자리 여기를 지지를 하고 지금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오늘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내일 양봉이 나오면 내일 금요일이죠. 그럼 5일선 얘는 돌파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옆으로 횡보만 해도 5일선을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오늘 이렇게 만들어 놓고 21선 지지하고 내일 5일선을 붙여넣는 양봉만 나와주게 되면, 그러면은 오늘에서 저점 매수하는 이런 종목들은 한 번씩들은 다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매매적으로는 3에서 5%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패턴이에요. 전저점 지지, 하락 N자 마무리 급소, 거기다 언택트 관련주들 강세. 그래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내일 있을 양재츠 이슈 이후에서 이제 중국 소비자 관련주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중국 소비자 관련은 뭐냐? 일단 화장품이 움직이겠죠. 화장품, 그 다음에 게임주, 엔터주, 그리고 호텔 관련주, 카지노 관련주 이런 쪽들인데, 관련주에 엮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인 방송, 엔터테인먼트, 아프리카 TV도 내일 양재츠 시진핑 방한의 이슈에 맞춰가지고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지금 정도 싸게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처럼 시장이 불안할 때에서 한번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 아프리카 TV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아프리카 TV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제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시장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속보로 계속 뜨는 것들을 보니까 신규 확진자가 더 늘어났다는 이슈들도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화, 문자 활짝 열려 있고요. 전화 023153-1611-1612번입니다.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종목 상담 가능하고요. 같은 번호로 이벤트 창구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시장이 계속해서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라서 많은 분들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상담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288명으로 발표가 됐네요. 그러니까 전날 297명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11명이 줄어드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11명이 줄었는데 더 줄어야 돼요. 더 줄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일단 확진자 수가 일단은 여기서 300명대로 늘지 않았던 부분들 일단은 좀 다행이긴 합니다. 일단 어쨌든 줄어들게 되면 관련된 일단은 이제 하락세는 어느 정도 멈추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니까 너무 불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2월달, 3월달에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많이 던졌어요. 그렇죠? 다 투매를 했습니다. 오히려 사야 될 자리에서. 가장 안 좋은 이슈에서 시장이 이렇게 많이 급등했다는 걸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코로나 이슈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시장을 흔들 때 안 그래도 여러분들 똑똑한 개미들, 돈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50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큰 자금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뼈가 굵은, 주식회에서 이미 벌써 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자금들이 뭐 100억 이 정도가 아니고 몇 천억 단위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시장에는. 그 개인 투자자들이 내려오면 살려고 지금 노리고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들도요. 그 물량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죠. 뺏기지 않기 위해서 시장을 그렇게 크게 폭락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뭘 가지고 버틸 건가?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지 고점인 종목들 건들지 마세요. 고점인 종목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고점인 종목들 말고 좋은 종목들을 싸게 공략을 해야 되는 부분들. 어차피 시장은 흔들리면 다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어쨌든 오늘은 그거에 대한 부분들, 불안한 부분들 때문에 공개방송에서 많이 얘기할 테니까 불안하신 분들은 많이 찾아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상담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필룩스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거요? 필룩스요. 필룩스. 네. 그 14,000원에 재작년에 그냥 샀는데 그냥 가지고 계속 있었거든요. 네. 근데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 비중 30%요. 30%. 네. 자, 일단 14,000에 공략하셨으면은 일단 차트를 볼게요. 필룩스. 네. 이게 이제 그 면역 항암제에 대한 이제 이슈도 가지고 있는 제약 섹터도 가지고 있지만 이제 LED, 그래서 IT 네. 섹터에도 같이 있는 종목인데 앞전에서 보면은 2019년도 하반기에서 거래가 무지막지하게 실리면서 강하게 올라갔어요. 올라갈 때 보니까 바닥에서 200% 올라갔었는데 이게 아마 14,000에 공략한 거니까 이 전에서 여기서 공략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근데 지금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빠졌는데 사실 지금 정도까지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손절보다는 다시 얘가 다시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네. 이 회사가 이제 상장 폐지가 되거나 그런 위험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리한다고 보면 되지만 이거는 지금 보면은 신용도 지금 들어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증권사에서 이 회사는 재무적으로 안전하다라고 일단 보증을 지금 쓰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네. 그리고 보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다시 매수해서 지금 매집해서 들어가 있죠. 네. 그러니까 상장 폐지는 당하기는 어려운 종목이고 재무상표를 보더라도 지금 적자 전환이 됐다라 그러지만 여기 보면 단기순이익이 연속 적자는 아니니까 연속 적자는 아니라서 아무래도 지금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라고 이제 궁금한 부분이 있다라 그러면 지금 실적을 보니까 알겠네요. 이미 벌써 기관들은 실적이 얘네들이 한 2, 3년 동안 안 좋을 거를 미리 예측을 하고 주식을 던진 것 같아요. 네. 보니까 근데 이미 그 부분들은 반영이 된 거예요, 지금. 네. 예, 그러니까 얘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라 그러면 얘네들은 실적이 안 좋을 줄 알고 얘네들은 여기서부터 팔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반면에 외국인들은 이제 가격이 많이 내려왔으니까 회사도 나쁘지 않으니까 지금 물량을 다시 얘네들이 가져가서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나아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들 제약도 볼게요. 우리들 제약 제가 이거 6,890원에서 추천한 종목인데 수익이 280% 수익 났습니다. 굉장히 부럽죠. 네. 280% 수익이 났는데 근데 이게 지금에서 280% 수익이 난 거지
이거를 과거에 여기서 많이 2만 원대에 샀던 사람이 이거 4천 원대까지 빠질 때까지, 5천 원대가 빠질 때까지 마이너스 70%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거예요. 필룩스랑. 네. 바닥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튀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바닥에서 사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이것도 지금 필룩스도 지금 너무 많이 빠졌기 네. 때문에 차트는 똑같아요. 우리들 제가 4천 원대 추천했던, 6천 원대 추천했던 자리하고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지금은 안 사요. 이런 거를 사면 안 돼요. 지금 왜 그러냐면 아직 얘는 지금 방향 자체가 하방으로 지금 지금 내려가고 있죠. 네. 이런 종목은 지금 당장 올라가질 않아요. 우리들 제약도 보게 되면 제가 이 종목을 왜 추천하기 시작하게 됐냐면 차트가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이걸 과거로 돌리게 되면 2월달, 3월달 바닥을 친 다음에 우상향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박스권 내지는 이제 제약줄이 강하니까 그래서 이 우상향으로 돌리는 부분들을 보면서 이게 61선 위로 돌리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거를 추천했던 건데 지금 필룩스 같은 경우는 61선이 우상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하향으로 꺾여 있기 때문에 얘는 신규 추가 매수하면 안 되고 그냥 갖고 있는 것만 보유를 하셔야 돼요. 네. 아셨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은 네. 많이 빠졌다. 손절은 안 된다. 네. 근데 회사도 상장 폐지 당할 만한 회사는 아니다. 뭐 재무 상태가 뭐 실적이 좀 나빠지긴 했지만 상장 폐지 당할 위험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가져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거 청약 뭐 9월에 있는 거 맞나요? 그럼 받는 게 그거는 제가 좋을까요?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안 되고 좀 이따 공개 방송 들어오시게 되면 다시 물어보세요. 네. 필룩스의 청약에 대해서. 아마 뭐 9월 달에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이 뭐 그렇게 별다른 부분들은 아니에요. 뭐 게임주, 뭐 엔터주 다 청약 다 나오는 부분들이고 그 어떤 종목들도 웬만하면은 뭐 유상증자, 무상증자, 무슨 청약 이런 부분들은 한 번씩은 다 있는 거라서 뭐 그렇게 특별하게 있는 거는 아니니까 뭐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더우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전문가님 그 KC텍이요. 어떤 거요? KC텍. KC텍. 예, 매수가는 23,100원에 15%인데요. 23,100원에 15%. 네네네. 전번에 21,000원까지 내려오면 추가 매수해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상담을 부탁드렸는데 채택이 안 됐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매수를 안 하고 지금 상담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잘하셨어요. 예. 자, 지금 먼저 시장을 봐야 돼요. 시장이 반등 나오게 되면 얘는 이제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시장이 반등 나오면 자, 보면 네. 차트를 보겠어요. 지금 보면은 얘는 KC텍은 뭐 낸드 플래시 내지는 반도체 장비주란 말이에요, 얘가. 네. 반도체 재료 장비 쪽에 속하는 섹터라서 이게 지금 이만큼 많이 올라갔으니까 올라간 거에 대비 이제 조정을 받게 되는 건데 조정을 받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점을 그으면 한 중심 정도의 조정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눌림목 조정을 받으면 그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겠다. 적게 받으면 3분의 1, 그게 한 21,000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지수가 지금 코스닥 지수도 지금 전저점 자리까지 다시 내려가 있고 그러면 이제 시장이 이제 불안하단 말이에요. 또 깨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과 코스피도 마찬가지. 지금도 코스피도 내려가 있을 텐데 지금 21선을 지금 2,300선을 지금 간드랑 지금 2,300 아직 15포인트 남아 있긴 하지만 지금처럼 흔들릴 때에서 종목들이 조금 더 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나쁜 부분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어차피 종목들은 조정을 과거에 캐시텍도 보게 되면 조정을 받고 또다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었고 주식이라는 거는 조정받으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조정받는 게 원래 주식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네네. 지금은 이게 밀리게 되면 지금서부터 중심 조정인 여기가 18,000원 초반짜리인데 네. 지금서부터 분할 매수는 가능합니다. 이거 예측 매수예요. 그러니까 네. 오늘 샀을 때에서 내일 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 무슨 말씀인가 알 거예요. 아셨죠? 예. 재무관계 좀 한번 봐주세요. 재무관계요? 재무관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반도체 장비주들은 일단은 실적들이 작년 대비, 그러니까 작년에는 좋았어요. 그렇죠? 근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다 축소가 많이 됐을 텐데 네. 그래서 지금 실적이 뭐 안 나온다라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거는 아닌데 얘도 보면은 단기 수익이 다들 플러스인 거 보면은 일단 회사는 안전하죠. 그렇죠? 네. 회사는 안전한데 지금 보면은 수익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은 뭐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뭐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걸 가지고 흠을 잡진 않아요. 가져가도 되겠죠. 뭐라고요? 걱정 안 하고 가져가도 되겠죠. 걱정은 해야죠. 코로나 치료제가 안 나온다. 네. 전 세계가 이제 경기가 다 마비가 된다. 예. 그래갖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실업자가 나온다. 우리나라 5천만 국민 중에 실업자가 4천만이 나온다. 그러면 걱정을 해야죠. 당연하죠, 그거는. 그렇죠.
그렇게 네, 되면 네. 얘만 빠지는 게 다 빠지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이 치료제가 나올 거를 그래도 희망적으로 믿고 있죠. 그렇죠? 네네. 빌 게이츠가 보니까 아무리 못해도 내년 하반기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어제 보니까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제넥신이라든지 녹십자에서 NK세포 치료제였고 효능이 있대요. 원숭이한테 투입했더니 효능이 있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희망을 볼 때에서는 제가 봐도 나오긴 나올 것 같아요. 치료제가. 그러면 나올 것 같은데 예, 예. 그걸 확신할 수는 없지만 나올 것 같으니까 나오게 되면은 다시 이런 부분들도 해결이 되겠죠. 네네. 그러면은 KC텍도 좋아지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 뭐 계속 빠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 코로나 이슈도 계속 이걸로 뭐 계속 빠질 것 같지는 않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다시 더 상승을 하는 흐름들이 나올 것 같은데 얘는 다른 애들에 비해서 양반이네요. 다른 애들은 뭐 적자도 나고 막 지금 회사도 망할까 말까 막 이런 고민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뭐 그래도 수익이 나니까 월급은 나오겠네요. 그렇죠? 전문가님 그러면요. 네. 만약에 반등이 들어오게 되면 뭐가 되면요? 얼마를 자꾸 설정하려고 빠져나오려고 그러는데. 아, 반등 나오면 예, 예. 자, KC텍은 지금 반등 나오면 일단은 22,000원 생각하고 22,000원까지 보고 일단은 반등을 기다려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22,000원 넘어가면 그때 신고점으로 갑니다. 아, 22,000원이 넘으면 신고점은 얼마예요? 신고점 넘어가면 25,000원 넘어가는 거죠. 어. 그러니까 올해 고점을 얘기하는 건데 아, 예. 과거에 있었던 고점을 보더라도 25,000원이네요, 보니까. 25,600원까지 갔었는데 매도를 못했어요 그때. 예전에 2017년도에 고점이 29,350원인데 뭐 저거는 의미가 없어 보이고 네네네. 여기 고가 24,900원이 고가거든요. 이거는 돌파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삼성 그 파운드리에 대한 그 얘기도 제가 좀 이따가 공개 방송 때 얘기할게요. 공개 방송 혹시 들어와 계시는가요? 공개 방송 못 들어가가지고 못 들어가요. 공개 방송 들어오는 방법 그 노란 톡방 있잖아요. 예. 거기 들어오시면은 제가 그 링크를 드려요. 그거 네. 누르면은 바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삼성의 파운드리 이게 굉장한 이 시장이거든요. 지금 2차 전지 뭐 200조, 300조, 400조 앞으로 이제 벌어들일 그 수익이 뭐 300조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이미 벌써 메모리 시장은 우리나라가 벌써 다 해먹을 거 다 해먹었기 때문에 거기서 뭐 추가적으로 뭐 많은 것들을 더 이상 파먹기보다는 이제 파운드리에서 이제 신시장을 개척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과연 몇백 조 정도를 먹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궁금하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줄 거예요. 그래서 파운드리에 대한 얘기하고 삼성에 대한. 그래서 이 KC텍, 그러니까 결론은 이 KC텍도 거기에 이슈가 분명히 시장은 다시 살아납니다. 살아나게 되면 시장이 올라갈 때 IT 주들은 반드시 같이 움직여야 돼요. 네. 네, 그래서 걱정 않고 지금 가지고 있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일단 1차는 22,000원, 2차는 나중에 다시 25,000원 오면 그때는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22,000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 다시 꼭 상담을 다시 의뢰를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저거 감사합니다. SK 하이닉스 네. 8만 원에 30%. 자, SK하이닉스 8만 원에 지금 비중 30% 하셨는데 제가 이거를 공개 방송이나 지금 회원들한테도 제가 뭘 얘기했냐면 SK하이닉스 왕따를 당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일주일 전부터 좀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느낌이 좀 나왔냐면 이건 시장이 올라가도 이거 쉽게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떤 느낌이었냐면 자, 보세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지금 이 시장이 빠지지만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뭐 LG전자가 움직이고 삼성전기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SK가 아니고 LG 디스플레이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LG화학도 올라가고 IT 대형주들이 막 올라갈 때 이상하게 SK 하이닉스만 안 움직이더라고요. 물론 과거에서는 수급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 수급이 나빠서 빠지구나 그런 핑계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수급이 꼬여도 올라가는 대형주의 흐름들이 많이 나왔어요. 기계주, 조선주, 뭐 증권주, 건설주, 수급이 꼬여도 가래들은 막 잘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이 팔고 기관들이 팔고 개인들이 샀다 그래서 얘가 뭐 빠진다. 이거는 뭐 옛날 얘기고 지금은 사실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를 들고 있는 누군가의 큰 세력은 이걸 주가가 올라가는 걸 바라는 것 같지를 않아요. 네,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얘가 그러면 영영 빠지는 거냐? 그거는 아니고 하이닉스가 지금 빠지는 부분들은 어찌 생각해 보면 하이닉스는 과거서부터 여기 2015년도로 볼게요. 16년도 보면 26,000원, 28,000원대에서 10만 원까지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라서 사실은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어느 정도는 좀 내려가도 사실은 그렇게 얘는 얘 입장에서는 그렇게 불만이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많이 빠진 종목은 아니에요. 이미 고점으로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라서. 그래서 요거는 지금 지지 라인을 지금 65,000원 정도로 보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65,000원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떨어진 속도와 각도를 봐서는 한 번 정도는 이쪽을 한번 하방 경직을, 그러니까 하방 테스트를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겠네요. 조금 늦었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내일도 바로 반등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갈 수 있는 목표치를 얘기한 거지 무조건 65,000원 내려갑니다. 이 얘기 드린 건 아닙니다. 네네네. 그렇죠. 이미 많이 네네네.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손절은 이미 늦었고, 네. 늦었고 반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차라리 지금은 유리할 것 반등 같고요. 얼마나 나오겠어요? 반등은 이제 8만 원까지는 봐야죠. 나오게 되면. 8만 원까지.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더 빠져버리게 되면 시장이 바닥을 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닥을 칠 때쯤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반등 나오면 75,000원에서 8만 원 정도 잘랐다가 차라리 좀 가벼운 쪽에 있죠. 지금 어차피 종목들이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 종목들이 뭐 예를 들어 뭐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빠졌어요. 지금 고점 대비 다시 반등 나왔네. 쭉 빠졌다가 반등 나오면 애들이 또 빨리 올라가요. 오히려. 그래서 IT 부품주 쪽이 지금 이 시장이 이렇게 빠지게 되면 종목들이 이거 보세요. 하이비전 시스템도 지금 쭉 밀리죠. 지금 고점 대비 20%나 빠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종목들도 다른 애들 빠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바닥을 치게 되면 대형주 쪽에서 중소형주 IT 반도체 부품주 쪽으로 아니면 2차 전지 이전 쪽으로 교체를 하면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대형주보다.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하이닉스를 더 빠지게 되면 추가 매수 반등 넣을 때 손실을 많이 줄여들게 할 거냐 아니면은 이게 빠질 때 이게 어차피 개별 종목들보다는 덜 빠지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덜 빠지는 종목으로 얘는 덜 빠지니까 얘를 팔아다가 더 많이 빠져 있는 이제 IT 부품주를 찾아다 들어가서 그쪽을 이제 복구를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면 한 8만 원 선 조금 못와도 혹시나 올라오면은 처분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8만 원 선도 올라오면 당연히 처분하면 되는데, 근데 지금 시장처럼 이렇게 밀릴 때에서는 반등이 나올 때까지는 이제 참아야 될 거예요, 아마. 반등이 나와야 돼요. 나는 8만 원에서 잘 안 떨어지고 그러길래 그냥 생각 안 했더니만은 3일 연거푸 그냥 계속 떨어지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하이닉스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더 많이 빠질 수 있는 걸 얘 때문에 덜 빠지는 걸 수도 있어요. 원래 시장이 더 빠져야 되는데 하이닉스가 얘가 덤탱이시고 얘가 다 빠져주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지금 다른 종목들이 안 빠지는 이유가 이제 하이닉스가 많이 빠지니까 지수가 지금 그러니까 얘가 3.8%나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폭락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가 제일 좀 억울하기는 한데 너무 억울하니까 여기서는 던지지 말고요. 일단 반등 나올 때까지 한번 참아보세요. 한번 지수 반등 나오면 또 빠진 만큼은 또 들어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한번 잘 참아보세요. 자, 다음 전화 연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알테오젠이요. 알테오젠?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177,500원이고요. 20%거든요. 177,500원. 샀는데 더 떨어지네. 자, 알테오젠. 네. 자, 일단은 매수 가격 대비 지금 빠진 폭을 보니까 대략 한 8, 9% 정도 빠졌네요. 그렇죠? 네, 좀 많이 빠졌어요. 네, 8, 9% 정도 빠졌는데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지금 팔지 않고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물량이 터져 나오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살려고 빠지길래 샀거든요. 그때 더 빠짐. 근데 저는 항상 이제 주식을 공략할 때에서는 고점에 있는 종목은 손절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왜냐하면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고점 대비 중심 정도 빠지는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내려갑니다. 중심이면은 이게 11만 원이거든요. 얘는 아주 정상적으로 11만 원까지 내려와야 돼요. 네. 세게 빠지면 7만 5천 원까지 내려와야 되고. 그럼 지금 앞으로 그렇게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게 내려가면 그렇게 되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차트가 여전히 좀 강세 떠 있고 추세도 유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얘는 반등을 주거나 올라갈 가능성이 아직은 더 높아요. 다행히도.
그 갑자기 많이 올라간 거라서 또 빠질 때 훅 빠질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원래 많이 올라간 종목은 많이 빠지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얘도 이제 코로나 이슈로 인해 가지고 여전히 지금 강세를 지금 띄우고 있고 아직 코로나 관련주들이 무너지질 않고 버티고 있으니까 다시 여기서 반등을 줘가지고 다시 17만 원, 17만 7천 원, 18만 원 이렇게 반등을 줄 수는 있거든요. 네. 반등을 줄 수 있는데 거기서 반등을 주게 되면 저는 그냥 정리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반등을 주면 수익을 주면 다행이지만 이게 빠져버려가지고 이제 물리기 시작하게 되면 62선 깨지면 만약에 코로나 이제 치료제가 확실히 나와가지고 이제 확진자 수도 줄어들게 되고 뭐 이런 이제 호재성이 나오면서 다시 코로나 관련주들이 다시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 알테오젠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간 폭에 이제 중심 조정으로 들어갑니다. 11만 원, 10만 원. 그만큼 빠지겠지. 그러니까 아직은 그런 이슈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코로나 이슈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 관련주 강하니까 반등 나올 때 수익 나오면 비중을 많이 줄여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요 말씀 드린 거니까 일단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본전에서 한 18만 원 정도 선 오면 그냥 다 매도해야 되겠네요. 그게 유리하죠. 아니면 왜냐면은 이거 10만 원 빠지면은 대응 어떻게 하려고 그때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고점에 떠 있으니까 수익으로 좀 바뀌게 되면 이제 비중을 줄여주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좀 위험하긴 한 종목이긴 한데. 그러니까 손절만 잘할 수 있으면 위험하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16만 원 깨지면 손절하면 되는데 16만 원 깨지고 나서도 그 다음날 상한가 가는 경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대응하기가 어렵죠. 손절했더니 상한가 가니까 그냥 냅둬 손절해야 버려요.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고점에 있는 종목은 초보자들은 그냥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러면 지금 손절하지 말고 조금 기다려 볼까요? 네, 이거는 갖고 있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아직 코로나 이슈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 제약주들 지금 우리들 제약주들 상한가 갔죠? 네. 다른 애들 다 급등 나오죠? 그럼 얘도 급등 나와야죠. 그러니까 한 번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근데 올라갈 때 오늘 이제 상담 받아보고 저기 별로 가망성이 없으면은 손절하려고 상담 전화드렸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일단은 수익 날 때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수익 나면 꼭 정리를 하세요. 네, 그때 정리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을 모두 다 마무리를 했는데요. 지금 시장이 좀 밀리고 있어요. 그렇죠? 시장이 밀리고 있는데 아마 불안들 하실 건데 지금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흐름들이 과거처럼 막 무너지는 흐름들은 아닙니다. 지수도 버티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공개 방송에서 오늘 장중에서 계속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불안하신 분들은 오늘 공개 방송 꼭 들어오시면 되고 노란 톡방에 그 들어올 수 있는 링크 주소 드릴 테니까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담까지 만나봤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겠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님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